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가치 확장을 가질 수 있는 타겟입니다.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강력한 목적성은 내 기준이 아닌 남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남을 설득하거나 남에게 알려주거나 남을 이해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설득하는 것들은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돈을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이런 게 새로 나왔으니까 이런 서비스 써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목적성도 있고요. 제한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 목적성은 나를 기준이 아니라 듣는 사람, 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성인 내 기준에서 남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은 누구를 위해 써져야 될까요? 나를 위해? 자, 1차적인 목표는 나를 위해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남이란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프레젠테이션에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강연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강연에 듣는 사람은 누구고 어디 장소에서 하며 몇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꼭 확인을 해요. 그런데 어느 강연장에 가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고 제가 물어봐도 그냥 강연하던 내용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강연은 해보면 알거든요. 이 듣는 사람의 만족도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하시고, 두 번째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넣어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20대에 통용되는 이야기라면 50대들한테 했을 때 이게 재밌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하고 유머 코드가 똑같으신 분도 있지만 다른 분도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디테일링하게 목적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포인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이 타겟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겟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타겟이란 걸 매일 물어봅니다. 특히 대표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한테는 이런 대답이 들어옵니다. 소비자들입니다. 고객이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기준은 아직 제품 기획이라든지 판매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가장 원론적인 대답일 거예요. 잘못된 대답은 아닙니다. 원론적인, 내가 배운 대답이에요.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타겟이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20대입니다. 20대 여성입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겟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타겟은 엄청나게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타겟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요, 사시는 분요, 아니면 20, 30대 여성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제품의 디테일은, 우리 프레젠테이션 디테일은 20, 30대 여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20, 30대 여성을 맞추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이 타겟을 더 명확하게 했을 때
라는 것이죠. 20, 30대 여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 30대 여성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들을, 구성들을. 근데 타겟이란 건 그렇지 않거든요. 단순한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단순한 20, 30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성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으시는 분은 50대 네이버 상품 기획팀의 아니면 서비스 기획팀의 부장으로서 단연간의 서비스 기획을 해보시고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도 알고 얼마만큼 인력이 드는지도 알고 어느 정도의 성공률을 넘쳐볼 수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프로파일링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수준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이 정도 돼요. 네이버 20년 다니셨고요. 네이버의 신사업팀의 부장이에요. 신사업이란 부분, 서비스 신사업의 부분인데 서비스 신사업에서 수많은 네이버의 서비스 신사업들을 받았고 거기서 괜찮은 것만 추려내신 분이란 거죠. 그래서 신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많은 돈들도 써봤어요. 세팅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도 많이 써봤어요. 일도 많이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제안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네이버 출신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네이버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비스나 상품을 기획해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문제 있는데 왜 해결 안 하냐? 이렇게 했을까요? 그 부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서비스 하시면요. 지금 소비자들이 이만큼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아니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이걸 원하고 있는지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실행해야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 쉬운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비용은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실행하시면 그 대신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만큼의 기대 효과, 기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이것들이 더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라고 부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러분들의 이 타겟 기준은 조금 더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프로파일링만 잘 하시면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연습이 안 되셔서 그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님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 기준은 이제부터는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기준으로는 나만의 특별한 제안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타겟만 정확해져도 정말 그 사람한테 특별한 제안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듣고 있는 첫 번째 타겟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비스 프레젠테이션 제안을 누가 듣는지 그 타겟만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례를 보시면 매우 쉽다는 거죠. 타겟을 찾지 못한 왼쪽 샷입니다. 태양산. 태양산에 대한 기본적 설명들이에요. 자, 이 티켓몬스터에서 진행한 이 혼혈백서 5자 장각의 15박 16일은
5박 6일은 완전히 타겟이 잡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타겟이 누군지 보이시나요? 왼쪽에는 이게 타겟이 어디로 보이나요? 일단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 그것도 중국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 아시아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타겟을 쳐다본다면, 아, 그랜드 캐년 같이 넓은 산맥을 보고 싶고 푸르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이 태양산에 가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가실 것 같은가요? 우리는 타겟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 발표를 듣는 첫 번째 타겟은 내 발표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제안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실제 타겟, 이용자 타겟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용자 타겟은 이용자들은 자연 중심의 관광 코스를 선호하는 중장년층이란 걸 파악했어요. 거기다가 실제 구매자층이 우리가 타겟을 확인해 보니 26세, 27세 직장인 여성들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업엑스라는 실제 구매자 타겟을 겨냥했다는 겁니다. 이용자 타겟의 코스를 짜고요. 구매자 타겟에서 상품 소개를 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겟이 이용자 타겟이 있을 수도 있고 구매자 타겟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타겟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정말 서비스 실행을 하는 타겟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각설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타겟이 중요하게 내 이미지나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구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구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왼쪽 구성 그냥 여러분들 그냥 태양산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태양산 이런 곳입니다. 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냥 태양산 설명해 놓은 거야? 선택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자, 이런 타겟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시면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시기가 매우 편하실 겁니다. 시장 조사는 매우 쉽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 조사의 기관은 여러분들이 최소 직전 1분기에서 최대 2년 이내의 자료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뭐 코로나 관련 검색을 하신다면 제가 코로나 검색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코로나 검색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요. 2022년이니까 2022년 11월 30일 적용하시고 직전 1분기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을 검색하셔서 네이버만 봐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자료를 찾아봐도 없으면 최대 맥스 2년까지만 찾으세요. 그래서 2년까지 없으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국가 중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때는 data.go.kr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data.go.kr에 들어가 보시면 국가 중점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요. 공공 데이터들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데이터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치시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코로나 빅데이터,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전망, 인천 관광 마이스 산업과 관광공사에선 코로나19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데이터는 22건이나 있네요.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씩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국가 중점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고요. 제가 아까 하나 다운 받아 볼까요? 자, 다운은 매우 쉽게 받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 링크가 돼 있어서 찾아가실 수 있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관광 마이스 산업 자료고요. 관광 마이스 산업은 이렇게 진행됐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런 극복 마케팅을 했대네요. 마이스 산업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예시가 있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뭐 이런 극복 관광재단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캡처해가지고 바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료.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중점의 데이터 분석에서 인구 고용이 필요할 때는 코시스입니다. 코시스 지금 현대 DNI 조금 국가 통계 포털이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전체 인구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관련된 뭐 소득, 소비, 자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금융, 복지, 가계 소득 지출, 가계 동향, 2인 가구 농림어가 포함, 비농림어가 해서 도시 지역에 소득 5분위, 2분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시면 가격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엑셀로도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신뢰도 있는 자료를 바로 만드실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자, 소비자 소득 및 소비 동향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는 index.go.kr입니다. 이 나라 지표란 사이트고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국민 총생산 및 경제 성장률, 시장 금리 추이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소득 소비 조산, 뭐 재정 상태를 볼까요? 내년 가구 재정의 상태. 그래서 지금 가계가 이 정도로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령별로 다 다르고 크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19세에서 29세가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매우 악화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50에서 59세 연령대가 내년은 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내가 잘 해석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사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썸 트렌드고요. 썸 트렌드 외에도 많은 자료도가 있지만 이걸로 사용하시면 제일 편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들은 뭐 수우파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가상화폐로 한번 찾아볼까요? 가상화폐 키워드를 치면 자, 가상화폐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스타그램은 사실 저는 아이디가 있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인스타그램까지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입만 하셔도 인스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언급량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가상화폐가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11월 4일 여기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일자를 눌러서 원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원문 확인해 보시면 이 우측에 원문이 뜰 거예요. 지금 제가 인터넷 원활하지 않은지 바로 뜨진 않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뭐 매출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가 많았네요. 그리고 유튜브 반응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트위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 그 다음 블로그, 인스타그램 순으로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자료고 그거 외에도 사실 뉴스도 이날에 가장 거의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17, 112, 94. 이 117건 뉴스에 가장 많았던 이야기들은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 다 나옵니다. 누구 비장이 가상화폐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시면 연관어 분석이 가능해요. 연관어 분석. 그래서 연관어가 가상화폐의 연관어는 인물이 한 명 있네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1708건 정도 같이 연관으로 나오고요. 단체, 업비트, 거래소, 기업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소로도 시장이 있네요. 아,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경제사회 기반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각각의 그 기준대로 얼마큼 등락이 됐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긍부정 분석입니다. 자,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 한번 봅시다. 자, 제일 강한 것은 상승세 보이다. 상승세가 보이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것들은 좀 더 많네요. 54%네요. 부정이 심각하고 악영향이고 추락하고 혐의고 범죄에 폭락하고 해킹 당하다가 심각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날과 부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분석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은 아직 미료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신다면 유튜브 분석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 분석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그 원하는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분화된 사업 영역의 키워드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고 싶을 땐 네이버 데이터랩이에요. 데이터랩. 여러분들 데이터랩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매우 유용합니다. 네이버.com. 자, 데이터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실 검색어, 인기 검색어 분야별로 다 나오고요. 지금은 패션 분야의 인기 검색어고 패션 잡화, 화장품 미용, 디지털 가정, 인테리어, 게이밍 의자가 제일 유행하다가 오르골과 행거가 확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검색어 트렌드라고 두 번째가 있어요. 여기다가 비트코인, 가상화폐라고 칠까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PC, 모바일만 볼까요? 그리고 남성만 보고 연령에서 한 19세에서 25세 뭐 청소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한번 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와, 정말 대단하네요. 비트코인이라는 검색어가 훨씬 더 가상화폐보다 많고요. 거의 뭐 비트코인이 58이면 가상화폐 1 이 정도 값이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13세에서 24세로만 봤기 때문에 와,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조금 더 젊게 해볼까요? 와, 13세에서 18세도 이렇게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을 검색 많이 해보네요. 18세면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관심이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야 통계, 검색어 통계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역 통계로 들어가 보시면 카드 사용 통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진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활 지역의 인기 업종이 가장 높고요. 거기서 부전동이 가장 생활의 지역에 인기가 카드 사용량이 많네요. 그 다음에 음식점도 부전동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전포동이 많고요. 그 다음 패션 부티는 부전동이 가장 많네요. 취미 오락은 부전동, 전포동, 양정동, 계금동 순입니다. 레저도 이렇게 돼 있고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초곡동이 여기 이긴 적도 있네요. 이런 데이터들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타 서비스업, 2차 산업, 1차 산업 순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 사용 단계를 들어가 보시면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10월에 우리가 어떤 걸로 해볼까요? 기타 서비스업으로 남자, 기타 서비스를 잘 모르니까 패션 뷰티를 해볼까요? 여성 20대 여러분들 타겟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그 가장 많이 결제 금액 3위는 헤어. 20대 여성 뷰티 쪽에서는 헤어가 가장 많이 결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진구에서는 피부 메이크업 순으로 결제가 됩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남성 패션이 가장 검색, 여자 중에서도 남성 패션을 가장 결제를 많이 하게 되고, 두 번째 패션 잡화, 신발, 패션 기타, 유아, 캐주얼 웨어 순으로 결제 금액 상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횟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결제 횟수는 피부 메이크업이 더 작네요. BC카드 기준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트렌드 검색 보고에 들어가 보시면 패션 부티, 패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남성 패션이 아까 높았으니까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부산, 진구, 20대 미만, 여성. 자, 진구 10월 100으로 치면 2021년 2월에 거의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4월에 조금 올라왔고 다시 또 5월에 떨어졌다가 6, 7월에 좀 올라왔고 8월에 떨어졌다가 지금 10월인데 이렇게 살아났어요.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실행을 돕는 툴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캔바라든지 망고보드, 타일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사이트고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 확인하시고 쓰시면 매우 편하실 겁니다. 영상 클립이 필요할 때는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좀 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예시안입니다. 여러분들 카페 아르바이트 하시면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그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놓은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제 친구가 카페 사장이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양으로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이 에스프레소의 기준이겠죠. 사실 근데 에스프레소 기준도 한 컵 기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 이 이야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